어떻게 저한테 줄 돈을 생판 모르는 남들을 위해 쓸 수가 있어요? 생판 모르다니? 니네가 우리한테 관심 없을 때 우리한텐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들이야. 아버지 핏줄은 저 하나뿐이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지가 언젠데. 설마 저번에 엄마한테 했던 것 때문에 아직도 삐져 계신 거예요? 삐져? 그럼 너도 내가 너한테 줄 돈 안 줘서 삐진 거야? 그거랑 그거는 다른 거죠. 그걸 어떻게 삐진다고 표현하세요?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네 엄마 그날 일 때문에 폐렴에 걸린 거 잊었어? 돈이 목숨보다 소중해. 더 안심해지고 잘 나았으면 됐잖아요. 듣기 싫다? 아버지,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건데요?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네 나이대는 다 고생할 나이지.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운동만 시키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또 그 소리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김철기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김영훈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의 집의 아들이 늦은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있던 김 씨는 그런 아들을 보고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최근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그냥 팔아서 그 돈으로 땅을 사 이웃들에게 일부 빌려주며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내려오던 아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한밤중에 김 씨의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이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김 씨의 아내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겪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김 씨의 아내가 아들 집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김 씨는 그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시절에는 이웃들과 꽤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김 씨네도 마찬가지로 주변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자식들끼리도 어릴 때 같이 어울리며 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 씨는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김 씨네 이웃 중에 딸을 가진 부모가 있었는데 그 이웃은 김 씨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 딸을 김 씨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철기는 우리 딸이랑 결혼시킵시다. 김 씨의 부모님은 안 될 게 뭐가 있냐며 김 씨에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예전에 같이 놀았던 이웃의 딸이 기억나냐며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어릴 때는 거의 매일 같이 봐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보라는 부모님의 말에 김 씨는 별 기대 없이 이웃의 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성인이 되어서 그런지 예전 모습이 남아있긴 했지만 아주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웃의 딸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결혼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지원받은 돈이 없어 김 씨와 아내는 돗자리를 깔고 야채를 파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가 쪽 친척이 농사를 짓는데 사정사정해서 야채를 받아와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새벽 일찍부터 부지런히 야채를 팔았습니다. 김 씨가 장사를 했던 지역만큼은 생각보다 새벽부터 야채를 파는 경쟁자들이 적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찍 장사 준비를 하는 가게 사장님들은 다 김 씨가 파는 야채들을 구매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렇게 야채를 팔아 번 돈으로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하나 구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곳에서 국수를 팔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구석진 곳이라 사람들이 거기에 식당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안 되겠다 싶어 직접 시장에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국물을 맛보여주며 이따 식사할 때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팻말을 하나 세워 김씨의 국수집을 찾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씨와 아내는 어깨너머로 배워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김씨의 장점은 부지런함이었습니다. 김씨는 야채를 팔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나와 국수의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국물을 고아내니 맛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반찬들도 싱싱한 야채들로 만드니 금방 입소문이 나서 김씨의 국수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어찌나 빠르던지 가끔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도 김씨의 국수 가게에 방문해 국수를 먹었습니다. 김씨와 아내는 가게를 더 큰 가게로 옮길까도 고민했지만 또 너무 바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맘쯤 김씨와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와 아내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루에 14시간 동안 장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식당 운영 시간을 조금 줄여서 장사했습니다. 김 씨는 원래 먹고 살 정도만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뤘으니 김 씨는 이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직원을 1명 뽑아 둘이 번갈아 가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점점 자라자 복싱을 시켰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복싱은 아주 인기가 많았고 잘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복싱의 광팬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게의 일은 김 씨의 아내가 도맡았고 김 씨는 아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아들에게 조금 재능이 있는 듯 했지만 그건 김 씨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매번 결승의 문턱에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일찍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크게 낙담해 무리하게 훈련을 하다 그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잔부상이 아니라 부상의 정도가 커서 김 씨의 아들은 결국 복싱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늦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밖에 모르던 아들이 공부를 하려니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지만 아들은 크게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운동을 시킨 부모님을 조금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는지 영업직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별로 숫기가 없고 소심했던 아들이 영업직 일을 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예상과는 달리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직장을 몇 번 옮기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김 씨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떤 일 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옷 주문하는 그런 거? 예비 며느리가 똑똑한가 보네. 요새는 좀 흔한 직업이긴 해요. 나중에 엄마도 거기서 옷이나 둘러볼까?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라서요. 여자친구가 옷을 잘 입어서 나중에 엄마 옷 고를 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요새 하는 일은 좀 어때? 영업직이요? 힘들죠.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편한 일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은 하기 싫지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기 싫은 일을 버티고 한다고 생각해 김 씨와 아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세요? 여자친구가 이거 물어보라고 해서요. 지원? 아직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긴 한데. 아들은 이때부터 어릴 때 운동을 시킨 것을 한 번씩 얘기하며 그때 운동을 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아놨을 거라면서 은근히 지금 자신의 처지를 부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에 따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동시킨 걸 원망하는 것 같아? 김 씨의 아내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그런 거 같네. 그래도 운동하면서 배운 것도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찍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 못 간 게 많이 후회되나 봐. 아무래도 대학에 붙어야 승진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나 보네. 김 씨의 아들은 대학을 못 간 것 때문에 자신의 월급이 높지 않은 것을 은근히 부모님 탓을 했습니다. 사실 김 씨와 아내는 아들에게 재수를 해도 좋으니 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그때 거절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도 운동을 하느라 뒤처졌던 아들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협조를 안 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상견례 때 신을 구두를 사러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손님을 목격했습니다. 그거 5,000원 깎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손님 이거는 이미 할인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 추가 할인이 어렵습니다. 저번에 산 옷은 왜 이렇게 보풀이 많이 일어나요? 짝퉁 아니에요? 저희는 짝퉁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손님은 자꾸만 가게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점점 인격을 모독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그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이런 비슷한 거 팔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해요? 직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5,000원을 할인해주고 신발을 넘겼습니다. 저 며칠 뒤에 상견례 때 신을 거니까 제일 상태 좋은 걸로 주세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김 씨는 직원을 도와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김 씨의 가게에도 진상 고객들이 오는데 옷가게 직원에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가 끼어들려고 하던 찰나에 그 손님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손님은 김 씨 쪽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김 씨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후 상견례 날짜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김 씨의 예비 사돈과 며느리 모두 알고 보니 김 씨의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약속 장소도 그 근처 식당으로 예약했습니다. 오고 가다가 뵀을 수도 있겠네요. 설마 저 어디서 본 적은 없으시죠? 다행히 없는 것 같네요. 아내와 예비한 사돈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김 씨는 예비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도착하고 나서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온 여자가 낯이 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돈은 어디 몸이 편찮으세요? 조금 긴장했나 보네요. 김 씨는 대답하면서 예비 며느리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분명 며칠 전 길거리 옷가게에서 진상짓을 하던 그 여자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입었던 옷을 거의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은 장사가 예전만큼 잘 되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옷 팔아서 억대 매출까지 갔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따님이 머리가 아주 좋나 보네요. 예비 며느리는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가 그 가게에서 신발을 샀다는 것이 생각났고 그 신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젓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식탁 밑에 젓가락을 주우며 예비 며느리가 신은 신발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진상 여자가 샀던 신발과 동일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 그 여자가 예비 며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가 진상이 아니라 최대한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며 좋게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견례의 자리가 마무리되고 아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적에 아들은 은근히 집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래도 장사를 열심히 한 덕에 돈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중 김 씨는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미국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놔뒀는데 워낙 오래전에 샀던 거라 수익률이 몇백 프로가 넘어갔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직후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산 거라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그 주식을 팔지는 않고 모아둔 목돈으로 아들의 집을 해주기로 김 씨는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남양 아파트를 원했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김 씨와 아내는 그 근처의 동양 아파트에서 살기를 권유했습니다. 아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은 듯 했지만 김 씨의 뜻대로 동양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지 동양 아파트에 별 불만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해준 김 씨와 아내에게 고마웠는지 결혼 초기에는 둘이 같이 김 씨의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김 씨와 아내는 며느리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밥을 먹으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릴 텐데 며느리는 자기 밥을 다 먹고 나면 자기 밥그릇과 수저만 싱크대에 가져다 놓은 후 혼자만 차를 타서 거실로 가 TV를 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 집은 원래 그렇게 한다며 오히려 그렇게 해야 김 씨와 아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런 예비 며느리의 성격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어느덧 온라인 쇼핑몰 장사를 접은 듯 했습니다. 매출이 확 줄어 오히려 마이너스를 몇 달간 찍다가 안 되겠다 싶어 접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억대 매출은 그저 시기가 좋아 만들어졌던 매출이었던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게을렀습니다. 그렇게 아들만 외벌이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들 또한 월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서 생활비를 아껴 써야 했음에도 며느리는 옷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옷을 또 샀어? 김 씨는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면 옷 사는 것 때문에 많이 다투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스트레스 풀려고 쇼핑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김 씨의 아내가 몸이 안 좋아 집에서 놀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김 씨의 아내를 모시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자기가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건지 이해하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김 씨와 아들은 출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가 있는 며느리한테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도 혼자 가는 게 좋았지만 아마도 아들이 집에서 놀지만 말고 엄마 데리고 병원이라도 가라고 한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도 김 씨의 아내를 챙기기보다는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 진료가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보기 바빴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화가 나 그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고 뒤이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먼저 가셨어요? 너 거기 있었니? 난 네가 먼저 간 줄 알고. 저희 엄마가 이 근처라고 하는데 여기 잠깐 들어오라고 해도 돼요? 며느리는 안 사더니 이 근처라며 같이 여기서 차를 마셔도 되냐고 김 씨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약 먹고 누워있고 싶어서 난감해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방에서 쉬고 계세요. 요새 카페에서 차 마시면 돈만 나가잖아요. 네 옷 사는 거나 줄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김 씨의 아내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이후에 안사도는 진짜 김 씨의 집에 왔습니다. 김 씨가 잠을 청하고 몸이 조금 괜찮아지자 이내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아요. 서로 짧은 안부를 묻다가 대화가 이내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며느리와 안사도는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옷을 팔아보려고 영어를 배우는 듯 싶었고, 안사돈은 그냥 여행 가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둘이서 열심히 발음을 굴리며 대화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왜 자기 집에서 저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한참을 있다가 안사돈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애는 안 가질 거야?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김 씨의 아내는 딱히 해줄 말이 없어 애써 대화를 돌렸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 여름엔 괜찮았는데 겨울엔 동양 아파트라 그런지 좀 춥네요. 그건 그렇고 며느리는 일 다시 안 한대? 쉬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일이라도 하지 그래. 아니면 우리 가게 이제 곧 정리할 건데 물려받아도 되고.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며느리는 이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다고 답했고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만 소일거리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듯 일하는 센스가 아주 없었고 접시를 깨기 일쑤였습니다. 물 먼저 갖다 드려야지. 김 씨의 아내는 그냥 알려주려고 한 말인데 그걸 며느리는 기분 나쁘게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와중에 사돈이 김 씨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사돈은 자기 딸이 여기서 알바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사돈은 말로만 김 씨의 가게에 들르겠다 하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김 씨의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기 딸이 일을 하고 있자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장으로 일하던 애가 이런 데서 일할 수 있겠어? 사돈은 김 씨의 아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생활비도 좀 보태고. 이런 데가 어때서요? 김 씨의 아내는 사돈에게 의미심장하게 말을 꺼내고 국수를 건넸습니다. 사돈은 이때까지도 상황이 곱게 보이지 않았지만 국수를 한 입 먹자마자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맛은 아주 훌륭하네요. 며느리가 여기 물려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돈은 예전에 연애 억대 매출까지 찍었던 자기 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의 가게는 연간 억대 매출을 몇 년씩이나 유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후 김 씨와 아내는 제주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오랜 꿈이었던 제주도로 내려와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넉넉히 있었고 아들도 결혼을 시켰겠다. 이제는 제주도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가끔 제주도에 놀러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김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왔다며 숙소 잡기는 비싸니 김 씨의 집에서 머물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워낙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들은 그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정말 김 씨의 집을 펜션처럼 이용하다 갔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우고 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며느리와 친구들은 늦게 일어났다며 다른 관광지에 가봐야 한다고 전날의 흔적을 하나도 치우지 않은 채 김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치우는 것은 김 씨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미안했는지 그런 김 씨와 아내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집은 자기 집에서 자도 되니 웬일인지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해서 아내만 서울로 보냈습니다. 간만에 서울 가려니 설레네요.
서울은 더 추울 거야. 목도리 꼭 가져가. 김 씨의 아내는 간만에 고향으로 가는 것이 기분 좋은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내심 한겨울에 아내를 혼자 보내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아내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누구의 도움 없이 이런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전에도 지인들과 놀러 갈 때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전부 예약하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했던 아들과 며느리는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일이 조금 늦게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이후 며느리에게 연락했지만 아들이 퇴근하면 같이 만나자는 말을 할 뿐 혼자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렇게 아들 집 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익숙하게 탑승했습니다. 아들 집에 갔을 때까지도 아들은 퇴근을 하지 않고 금방 끝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미리 아들 집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별로 반기지 않는 듯 싶어 김 씨의 아내는 눈치껏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난다더니 아들의 일은 끝날 기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이럴 거면 김 씨의 아내는 그냥 혼자라도 여행을 할 걸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맛집에 가서 밥도 먹고 케이블카도 타기로 했지만 그렇게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다 보니 벌써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9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왔니? 추운데 안에 들어가 계시죠. 김 씨의 아내는 괜찮다며 일단 아들의 집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날도 추운데 저희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놀러 갈까요? 아들은 좀 피곤하다며 오늘은 그냥 쉬자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런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엄마는 저 방에서 자면 돼요. 밥을 간단히 먹고 아들은 잠잘 곳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아들 며느리가 창고로 쓰는 방인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보이는 것만 몇 개 치워주더니 이불과 전기장판을 깔아줬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그 방에 발을 디디는 순간 발이 얼어버린 것처럼 방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냥 마루에서 자면 안 되니? 저희가 거실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저희도 좀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할 거예요. 이 방은 보일러가 안 되는 거야? 원래는 됐는데 고장난 지 좀 됐어요. 전기장판 깔아드렸으니까 이불 2개 덮고 자면 춥진 않으실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자보고 하는 소리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아내는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도를 올려도 전기장판이 별로 뜨거워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가져온 옷과 수건으로 창문 틈새를 막으면서 어떻게든 추위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니 자기들이 쓰는 전기장판으로 바꿔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기장판의 온도를 높여도 너무 온도를 높여버리면 등이 뜨거워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온도를 높이고 이불을 덮었지만 얼굴에 느껴지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얼굴까지 이불을 덮으면 또 답답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렇게 잠을 제대로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추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잠을 청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길래 김 씨의 아내는 추울까봐 문을 닫아주려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주식 팔아서 자기한테 물려주는 거 맞아? 그걸로 나 이번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옷 장사나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이 잘 좀 말해줘. 그거 정말 잘할 수 있겠어? 이번엔 진짜 자신 있다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볼게.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점수 좀 따놔.
그럼 저 방에서 재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추워서 절대 못 자. 내가 한번 술 취해서 저 방에서 자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입 돌아갈 뻔했다니까. 그 정도야? 근데 잘 방이 없는 걸 어떡해.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걱정하는 척만 할 뿐, 진짜 김 씨의 아내에게 그 방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편의점 안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도저히 그 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편의점 안으로 술 취한 손님 한 명이 들어와 김 씨의 아내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해서 말이 꼬이며 뭐라 하는데 편의점 알바생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핸드폰 하기 바빴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갈 데가 딱히 없었던 김 씨의 아내는 다른 편의점을 찾았지만 다른 편의점을 가려면 꽤 많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추워서 다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김 씨의 아내는 당연하게도 집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벨을 눌렀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서야 잠에 들었는지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무음으로 해놨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누군가 나올 때까지 벨을 눌렀습니다. 도저히 추워서 밖에서 기다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벨소리를 들었는지 잔뜩 찡그린 얼굴을 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문만 열어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서울로 오라고 한 건지 김 씨의 아내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받으려고 효도하는 척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화가 나서 바로 짐을 싸서 문을 쾅 닫고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 씨의 아내는 아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혼자 이곳저곳 구경을 하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김 씨의 아내는 건강이 안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구토가 올라오는 것을 참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화장실로 향해 토를 했습니다. 김 씨는 공항에 미리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입원을 했고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추운 곳에 오래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몸이 좀 괜찮아지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김 씨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김 씨는 곧장 아들에게 양도해 주려던 주식 10억 원어치를 그냥 팔아서 근처에 밭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에 친해진 이웃들과 함께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비를 잘 벌지 못해 힘들어하던 이웃을 도와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아들은 어느 날 늦은 저녁 비행기를 타고 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의 집은 시골이라 버스로 갈 수는 없어 아들은 렌트카를 빌려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길가 한가운데서 렌트카가 시동이 꺼진 후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남은 거리를 1시간가량 걸어 김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그렇게 잘 준비를 하던 김 씨에게 인사도 없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줄 돈을 생판 모르는 남들을 위해 쓸 수가 있어요? 주식 팔아 밭 사서 이웃들이랑 농사 짓는 거 말하는 거냐? 네. 잘하시네요. 생판 모르다니? 니네가 우리한테 관심 없을 때 우리한텐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들이야. 아버지 핏줄은 저 하나뿐이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지가 언젠데. 설마 저번에 엄마한테 했던 것 때문에 아직도 삐져 계신 거예요?
아들은 김 씨의 아내가 연락 없이 혼자 제주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이후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김 씨의 아내도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삐져. 그럼 너도 내가 너한테 줄 돈 안 줘서 삐진 거야. 그거랑 그거는 다른 거죠. 그걸 어떻게 삐진다고 표현하세요?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네 엄마 그날 일 때문에 폐렴에 걸린 거 잊었어? 돈이 목숨보다 소중해. 김 씨는 아내가 폐렴이 걸리고 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며 한 소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더 안심해지고 잘 나았으면 됐잖아요. 듣기 싫다. 아버지,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건데요?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네 나이대는 다 고생할 나이지.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운동만 시키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또 그 소리야? 아들은 분리할 때가 되면 항상 예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 씨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아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아들은 땅의 명이라도 자기 걸로 해달라며 김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김 씨는 행동하는 거 봐서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새로운 사업에 당연히 실패했고 아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 일을 그만둔 듯 보였습니다. 이맘쯤 김 씨와 아내가 넘긴 국수가게 주인이 몸이 안 좋아지면서 김 씨와 아내는 다시 한번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곳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국수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김 씨와 아내가 번갈아가며 서울로 올라가 비법을 전수해줬습니다.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꽤 일에 잘 적응하는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에 가게를 도왔던 경험이 있어 빠르게 적응했고 아들도 그렇게 고생해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희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물론 언제 또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김 씨와 아내는 지금 상황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도 막판에 아들과 며느리가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김 씨의 가게를 잘 물려받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 며느리가 진짜 내 아들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김 씨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